안녕하세요, 림태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핸드스탠드를 해오며 들었던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저의 첫 번째 생각은 핸드스탠드는 어렵다입니다. 다수에게 핸드스탠드를 가르친 경험자로서, 그리고 오랫동안 핸드스탠드를 즐기며 해오던 사람으로서 핸드스탠드는 절대적으로 어려운 쪽에 속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단 핸드스탠드를 하려면 내 두 손으로 체중을 버텨내야 합니다. 성인 기준 평균 몸무게는 60kg 중후반입니다. 그 무게를 버텨야 하기에 기본적으로 손목과 팔의 힘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전신의 통제력을 갖추어야 하고 어느 정도 두려움도 없어야 하며 중심을 잡아야 하기에 집중력도 크게 요하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이 모든 게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 분들은 쉽지 않은 것을 넘어 어렵다고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다음은 대략적인 핸드스탠드 접근 방식입니다. 특히 바른 정렬을 가진 핸드스탠드는 정말 많은 노력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바나나 핸드스탠드와 일자 핸드스탠드의 차이점은 정말 큽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핸드스탠드 10초를 완성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면 일자 핸드스탠드 10초를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년도 넘게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수치도 적게 잡은 거고 개인차가 심하기에 더 오래 걸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 방식을 잘못 잡는 분들은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 핸드스탠드는 어렵지만 이점이 훨씬 많습니다. 다음은 바나나 핸드스탠드에서 일자 핸드스탠드로의 접근 방식입니다. 핸드스탠드 할 때 사실 가장 많은 힘이 들어가는 곳은 승모근입니다. 바나나 핸드스탠드에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일자 핸드스탠드에서는 이 개념이 맞습니다. 어깨 안정화 그리고 흔들림에 대처할 수 있으려면 승모근의 힘이 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일례로 핸드스탠드 훈련을 강하게 한 날은 승모근이 많이 뭉치거나 근육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승모근에 힘이 들어간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힘은 어깨와 견갑의 움직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깨가 으쓱된 상태를 거상이라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만세를 하면 핸드스탠드 자세가 됩니다. 이 움직임을 합친 것을 견갑 상완 리듬이라고 하는데 견갑 상완 리듬이 잘 이루어져야 어깨가 안전한 상태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핸드스탠드를 해야 안전하고 바른 핸드스탠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과장되게 핸드스탠드는 승모근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고 사실입니다. 승모근에 힘이 들어간다고 해서 승모근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근육은 길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반복해야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무게를 추가하여 강도를 높여야 하는데 핸드스탠드는 힘을 주어 버틸 뿐 그 과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은 커질 수 있으나 미관적으로 티가 날 정도는 아닙니다. 내 몸을 지지하는 근력을 키우는 건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비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돌이켜보면 유연성이 좋지 못해 핸드스탠드가 안 되는 경우를 더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일자 핸드스탠드를 도전하시는 분들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유연성 향상은 핸드스탠드를 도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유연성을 기반으로 가동성을 늘려가야 합니다. 다음은 핸드스탠드에 필요한 유연성과 가동성 향상 동작들입니다. 턱 핸드스탠드는 생각보다 그 효과가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가장 중요한 유연성과 가동성 향상에 탁월합니다. 특히 팔의 굴곡, 흉추와 요추의 신전 움직임 트레이닝에 효과적입니다. 이는 일자 핸드스탠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무게중심이 낮아지기에 중심을 잡는 감을 익히기 용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핸드스탠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어깨와 팔의 힘을 키우기 적절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턱 핸드스탠드는 아주 필요한 동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어느 정도 핸드스탠드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어깨를 열고 핸드스탠드 할 때 중심을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동작이었습니다. 처음에 너무 어렵게 느껴지면 벽에서 충분히 연습 후 도전해보세요. 핸드스탠드를 꾸준히 연습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분명 가장 크게 공감할 부분 같습니다. 벽은 초보자뿐 아니라 상급자까지 옆에 두어야 할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벽에서 1분 버티는 것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벽을 활용한 핸드스탠드 연습 방법 및 강화 동작입니다. 앞서 나온 벽을 이용한 동작들은 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탈출이란 벽 없이 핸드스탠드를 도전할 때 안전하게 착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많은 것이 그러하듯 핸드스탠드도 안전이 보장되어야 도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전이 탈출이고 도전이 차오르기입니다. 핸드스탠드를 하려면 결국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발을 차올려 도전하게 되는데 탈출이 되지 않으면 도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탈출이 되고 되지 않고는 핸드스탠드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탈출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굴러서 탈출하는 방법, 옆으로 돌아서 탈출하는 방법. 굴러서 탈출하는 방법은 20체육이나 기계체조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적당히 푹신한 바닥과 공간이 필요하며 상체의 근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게 되어 체력 소모가 커지게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옆으로 돌아서 탈출하는 방법인 카트윌 방법입니다. 다음은 그 방법의 접근 방식입니다. 먼저 본인이 편하게 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정합니다. 옆돌기를 소심하게 도전해보시면 좀 더 편한 방향이 있을 겁니다. 쪼그려 앉아서 옆돌기를 해봅니다. 처음엔 흉내만 낸다고 생각하며 소심하게 해봅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다리를 구부린 채로 조금 과감하게 도전해봅니다. 또 익숙해지면 다리를 조금씩 펴봅니다.
가능하면 일어서서 시작해서 다리를 곧게 뻗어봅니다. 이제 벽으로 가서 핸드스탠드 자세에서 한 손을 떼며 착지를 해봅니다. 처음엔 적당히 멀리 시작해서 조금씩 벽에 가깝게 가줍니다. 이제 가능하다면 하체가 뒤로 넘어가는 타이밍을 잡아서 착지를 해줍니다. 이젠 벽이 없이 도전해봅니다. 처음엔 핸드스탠드를 한다는 생각보단 다리를 차올리는 동시에 착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가 익숙해지며 겁이 좀 없어지면 용기를 내어 조금씩 과감하게 도전해봅니다. 하체가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면 몸을 옆으로 돌려 옆돌기 하는 느낌으로 착지를 해줍니다. 이건 요령이 없습니다. 그냥 반복이 답입니다. 결국엔 이렇게 핸드스탠드를 하려다 중심이 뒤로 넘어갈 때 안전하게 착지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핸드스탠드 워킹은 의식적으로 하는 워킹이 아닌 다리가 뒤로 넘어가는 것을 잡으려 할 때 손으로 걷는 것을 말합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워킹은 근력과 지구력 강화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 서서 연습할 때 중심을 잡으려 손을 떼게 되면 뒤로 넘어가는 신체를 제어하는 방법을 모르게 됩니다. 뒤로 넘어가는 신체를 잡으려면 손가락의 힘, 발끝과 코어의 컨트롤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되는데 그런 방법을 익히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능한 손이 떼어지지 않게 한자리에 바로 서서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핸드스탠드 참 어렵지만 재밌는 동작입니다. 기술 훈련을 하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연습해야 할 동작이기도 하죠. 핸드스탠드에 관해선 드릴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나고 정리되면 또 영상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스탠드에 관해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